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셀병합을 사용하고 있는 파일에서 수식 같은 것들을 쓸 때 발생되는 문제가 정말 많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 사례를 다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셀병합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셀병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제하거나 또는 별도의 열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들만 얻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언급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의 수식이 가장 좋은 수식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제를 제가 하나 선택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질문 내용 자체가 이래요. "병합된 셀을 해제하지 않고 참조해서 개수를 세고 싶다."라는 질문이죠. 아래쪽에 표가 있긴 하는데요. 좀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좀 확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표가 있고요. 여기 병합이 걸려져 있죠, 종류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종류에 해당하는 품목수를 각각 이렇게 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뭐 세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과일이라고 하는 종류에서 요 품목 범위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인제 count ifs 함수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요 앞쪽에 병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서 count ifs 함수를 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작업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띠길 수밖에 없게 되져요. 자, 일단 이런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합을 해제하는 거죠. 요 병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제해 놓고 하는 건데, 이 해제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병합을 풀어 가지고 값을 넣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에 값이 채워진 형태의 열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쪽에다가 값을 하나 다 채워 넣을 수 있다라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서 얘를 조건으로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하고, 하나는 병합을 해제하지 않고서 하는 방법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 표를 그대로 두고서 여기다 이런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인제 수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함수들이 중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는 것들은 두 번째가 훨씬 높아요. 자, 근데 뭐 "어떤 것들이 좋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여기 파일이 있으니까 제가 파일을 열어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인제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결과가 숫자가 그냥 들어가져 있는 건데, 요 결과를 함수로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에 병합을 풀고 값을 채워 넣으셔야 되겠죠. 요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 드리면, 자, 일단 병합을 한번 풀어 볼게요. 홈 탭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요렇게 병합이 풀리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펑션 키 같은 거 누르실 거면 F5 키 같은 거 누르시면 요런 거 떠요. 이동 대화 상자. 여기 옵션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있어서 눌러 보시면 요런 이동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빈 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요렇게 비어져 있는, 그러니까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 셀들이 선택되져요. 자, 그럼 등호 입력하고 바로 위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요렇게 값이 채워지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수식을 써 가지고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자, count ifs라고 하는 여러 조건을 참조해서 개수를 세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범위 조건은 요 범위 안에 제가 원하는 결과가 요거 수식 복사해야 되니까 밑으로 가면 당연히 채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 범위는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 자 조건.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 요 과일이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자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품목수를 세는 거니까 요 범위 안에 빈셀이 아닌 값이 입력되어 있는 걸 세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 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어 있는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니까 비어 있지 않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3. 물론 요 두 번째 범위도 수식 복사하기 전에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줬어야 되니까 F4키 눌러줘야 되겠죠. 엔터. 복사. 네, 똑같잖아요. 이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식이에요. 자, 근데 지우고 뭐 어차피 실행 취소해야 되니까 실행 취소해서 제가 병합된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근데 얘들은 이제 보기 좋으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별도의 보조열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요 표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드리려고 여기다 수식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열을 하나 따로 만드세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if 선택하면 비사셀이 되겠죠. 여기에 값이 비어 있냐, 비어 있지 않냐. 이게 빈셀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빈셀이 아닌 경우에는 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바로 닫고 그냥 엔터키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수식 복사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요 펄스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요 위에 값 가져오도록 만들면 되니까 제가 요 if 함수의 요 value if 펄스 부분에 요 위쪽을 참조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결과들이 이제 다른 쪽에 돌려받아졌으니까 제가 여기 요 열하고 요 열을 대상으로 아까 같은 count ifs 함수 쓰면 되죠. 써서 범위 잡고 절대 참조하고 자, 얘랑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범위가 여기였었죠. F4키. 그리고 빈셀이 아닌 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수식 복사하면 바로 끝나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숨기기를 하시거나 뭐 글꼴색을 흰색으로 바꾸신다거나 하면 깔끔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뭐 정병합을 푸는 것들이 귀찮으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실행 취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하기 싫다. 이런 것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값을 돌려받고 싶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결과 못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수식으로 여기에 결과를 만들어 놔야 돼요. if 같은 거 이런 거 써서 못 만들죠. 배열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빈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럴 때 그냥 요런 텍스트 값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인제 어떻게 많이들 하냐면 여기에 인제 행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행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4 번부터 11 행까지니까 요걸 숫자로 좀 돌려받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좀 보여 드리면 로우 함수 같은 거 쓰면 요 범위에 숫자들이 배열로 반환되어지는데 보통 이렇게는 안 잡죠. 보통 인제 병합이 걸려져 있는 요런 범위를 잡아요. 자, 이렇게 잡으면 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게 나와요. 요 숫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데 어떤 조건으로 찾냐면 여기 빈셀이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행번호가 있는 거 없는 걸 찾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r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행번호가 4 번부터 11 번까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나눗셈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떤 나눗셈을 할 거냐면 자 여기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요거 우리가 아까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썼었죠.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부분들이 다 비어 있지 않을 거니까 이게 true가 나오겠죠. 그럼 행번호가 제대로 나와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애들 5 번, 6 번, 7 번, 8번 이런 행들은 빈셀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펄스거든요. 그럼 0이니까 나누면 예, 에러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매치 함수로 이 로우에 해당하는 요 행번호를 요 지금 반환된 요 배열에서 찾을 건데 찾는 방법을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구간에서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4번은 4번이 있으니까 1번이 나오겠죠. 5번은 보시면 4하고 9라고 하는 숫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 중에 가까운 값인 4를 찾겠죠. 자, 이런 식으로 6도 4를 찾고 7도 4를 찾고 8도 4를 찾는데 9부터는 9가 있으니까 9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결과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이게 4가 첫 번째 위치에 있었으니까 매치 함수가 11에 있다, 6에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범위 안에 있는 첫 번째 값하고 여섯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도록 만들면 보통 인덱스겠죠. 이런 식의 작업에서 만약 작업을 해 본다라 그러면 제가 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자, 이렇게 수식을 닫아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채워진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인제 인덱스 매치 함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쓸 때 자, 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치 함수의 마지막 옵션이 true이거나 아니 1 또는 인제 vlookup 함수의 마지막 인수가 true면 이거 lookup 함수 쓰는 게 쉽죠. 룩업이 그런 형태로 동작해 주는 함수니까. 자, 그럼 얘로 바꾸면 요 수식을 조금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요? 자, 한번 고쳐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요 인덱스 부분이 사라지는 거고 매치 함수가 동작할 작업을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데 얘는 알아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요 부분에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참조 범위 인덱스에서 했던 거 있죠? 그것만 하나 설정해 주면 돼요. 요렇게.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닫고 엔터키 눌러보면 똑같죠. 예, 이거는 인제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선 제대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죠. 어쨌든 얘가 만들어졌으니 이 범위에서 얘랑 같고 요 범위에 값이 비어 있지 않은 이걸 세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수식을 복사해 가지고 한번 수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아까 만들었던 걸 인제 만들어 보면 count ifs 요 배열에 있는 값이 여기 F4세라고 같아야 되냐 가려졌으니까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두 번째 범위 요 범위에 있는 값이 비어 있지 않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보면 에러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요 룩업 함수에서 반환해 주는 요 부분이 요게 배열이거든요. 요게 배열이고 얘는 범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count ifs 함수에서는 요 배열하고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계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인제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인제 배열이라고 하는 수식을 이해하는 방식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요거 확인 버튼 누르고 count ifs 함수를 없애고 난 상황에서 요 lookup 함수의 결과가 F4세라고 같은지를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얘 두 개를 잇는 거죠. 얘가 빈문자가 아닌 자, 이런 식의 조건을 두 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조건이 count ifs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곱셈 염산을 통해서 두 개를 곱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뭐 복잡해 보이긴 하나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지금 조건에 맞다. 그럼 요거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저는 365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365 2021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그냥 썸 함수 이용해서 이거 더하시면 끝나요. 근데 만약 인제 하위 버전 사용자라고 하시면 요거 썸 프로덕 함수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엔터키 눌러서 보시면 요렇게 3 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365 버전 말고 2021 버전 말고 하위 버전 사용자들은 이렇게 함수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이에요. 수식을 입력할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셔야 결과가 제대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버전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수식을 제가 복사하려고 그러면 이전엔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가 참조했었던 범위들 얘들 위치가 옮겨지면 안 되니까 다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 저야 엔터키 누르겠지요. 그리고 수식 복사하면 결과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보조열을 만들지도 않고 병합을 해제하지도 않고 수식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기분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되지고 앞으로 쓰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니까 쉽게 쉽게 이제 업무를 해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앞단에서 해 드렸던 얘기를 잊지 마시고 이게 병합이 걸려져 있는 그 파일에서 수식 쓰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물론 수식도 다른 방식으로 또 없냐라고 하면 뭐 365 버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뭐 이러긴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병합이 걸려져 있는 파일에 수식 걸려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에 적용해 나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